일제시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일제 식민통치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민족말살통치라고 불리는 그 시기와 관련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민족 경제의 변화,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증식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그다음에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변화도 같이 묶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수능 문제 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는 왜 수험생들이 어려우냐면 죄다 연도예요. 일제시대부터는 연도를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용은 흐름은 잘 파악하고 있어도 지역적인 연도를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제시대, 그러니까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근대사에서 2문제 빼고 일제시대하고 현대사에서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해야 되거든요. 두 단원에서 일제시대 현대사. 그럼 20문제에서 5문제면 얼마 정도 돼요? 2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불합격이죠, 무조건. 그래서 이 일제시대를 가장 어려워해요, 일제시대를. 일제시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맨날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는 해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한 문제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제시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 국사 잘하니? 그러면 네. 그러면 일제시대를 잘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그 국사로 얘기하면 그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파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A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 제가 삼는 기준이 바로 일제시대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문제 풀면서 내가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해독을 해서 만회를 하셔야 돼요. 노트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지에 있는 해설지 같은 거 자꾸 보시면 안 돼. 그럼 연결이 안 된다고. 자, 1번서부터 좀 보죠. 2018년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예요. 경간부 후보생 문제는 실제로 좀 까다롭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이나 해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래서 군바리가 임명되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총독은 누가 임명된다? 이 현역 대장이 임명된다. 육군 대장이나 해군 대장 중에 한 명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제 예비역도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현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총독 아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정무총감이라고 부르고 경찰사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경무총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1910년대를 예를 들면 1910년대는 헌병이 경찰을 했었죠. 그럼 1910년대 이 헌병 경찰 통치 상황에서의 경무총감은 누구겠어요? 이건 조선 주둔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직하겠죠. 그렇죠? 1910년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경무총감은 누가 맡는 거예요? 헌병 사령관이 맡는 거죠. 조선 주둔 헌병 사령관이 맡는 거예요. (1910년대는) 조선 주둔의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을 맡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죠. 철도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 각급 식민통행정기관과 직속재판소가 당연히 총독 아래에 설치됐겠죠.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매국이 1910년대에 10년에 사실은 설치가 돼요. 전매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매국이 설치돼서 뭘 한다라고 배우냐면 인삼, 뭐 담배 이런 것들을 전매했다고 하죠. 인삼, 소금,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매했다고 배우는데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실려 있어요. 1910년대에 인삼, 소금, 담배가 뭐 되었다? 전매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매가 된다라고는 그냥 표현이 된 전매국이 왜냐면 1910년에 설치되니까 맞는데 이 담배는 연초 전매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를 풀 때 그냥 좀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매국이 설치돼서 인삼, 소금, 담배를 전매하였다. 이것도 오야. 근데 담배만큼은 몇 년에 전매가 실시돼요? 21년에 실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장상의 어떤 표현의 오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1910년대 인삼, 담배, 소금이 전매되었다 그러면 오예요, X예요? 오라니까 오. 근데 이 담배 부분은 연초 전매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는 연초 전매령의 연도수를 외워놔야 돼 따로. 물론 고등학생들은 전혀 상관없지. 고등학생들은 그냥 1910년대에 그냥 전매국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그냥 인삼, 담배, 뭐 소금이 전매되었다 이러면 다 오야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그 공무원은 연초 전매령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기억해야 돼. 이게 1921년에 선포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총독부가 한 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조선 총독은 내각 총리 대신에 직속되어 조선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죠. 일본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 직속기구예요? 일왕 직속기구예요. 근데 일본 왕은 실제로 행정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 총독이 이건 거야. 그러니까 조선 총독은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직속기구면 어디에 승인을 거쳐야 돼요?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근데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랑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선 총독은 결국 조선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왕 직속기구다. 뭐 직속기구다? 그럼 다시 한번 일왕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걔가 이건 거야 총독이. 총독은 여기 직속이 아니고 일본 내각의 직속이 아니고 일왕 직속이야. 그래서 의회의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총독할 때 제일 길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본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의미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총독의 권한은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조치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하면 돼요? 일왕한테 보고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요식행위죠. 일왕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일왕이 어떤 힘도 없잖아 사실.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선지죠. 이 선지가.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히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910년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 뭐 하루 이틀 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1910년대 나오면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옳지 않은 거. 일본은 국권 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 침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게 10년대에 진행돼요? 그렇죠. 1912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 1912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치되는데 임시 토지조사국은 몇 년에? 1910년에 설치가 되죠.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반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이제 이게 사람 죽이는 거야. 이런 걸 연도수를 잘 외워야 된다고. 임시 토지조사국 뭐 고등학교 애들처럼 뭐 토지조사사 10년대 뭐 이러면 다 틀려. 그건 애기들 하는 거고, 우리는 임시 토지조사국 1910년, 토지조사령 1912년, 토지조사사업 1912년부터 1918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시로 개최되었다. 이게 잘못됐죠?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총독
국부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은 형식적 기구로 3.1운동 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추원은 이제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 한번 배웠었는데 어저께 강남에서 이 문제를 풀었네요. 중추원은 1915년이 되면 우리 법령을 연구하는 요식단체로 또 바뀌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수시로 개최되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놨었다 이런 거죠. 3번 우리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공포했다. 1910년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일본은 광산, 어장, 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죠. 이게 뭐야? 어렵죠. 광산이니까 광업령이 알겠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안 웃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어업령이죠. 그렇죠. 어려운 걸 잘 알고 계시네. 1911년. 이건 살림이니까 뭐예요? 살림령. 그렇죠. 어렵죠. 이런 것도. 살림이니까 살림령이에요. 1911년. 이게 다 1910년대죠. 지금 우리는 시대 맞추는 거 시대.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거는 수학능력 시험 문제 같이 나온 거야.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길동이가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경찰에게 잡혀가서 태형을 당했대.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죠? 헌병, 태형은 키워드라고 그랬죠. 헌병, 태형. 이건 키워드예요. 헌병은 1910년대고 태형령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태형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태형령이 따로 있잖아요. 1912년부터 1920년에 폐지됐죠. 태형령은. 그럼 1912년부터 이건 1920년까지야. 그렇죠?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시기를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1912년부터 몇 년이야? 20년까지 있다. 1911년 이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어업령이 공포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일제시대는 뭐 공부하는 거야? 연도 공부하는 거야, 연도. 흐름은 누가 했어? 중서기가 했지. 연도는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지. 표정이 왜 그래? 네가 해주면 안 되니? 뭐 그런 표정이네. 난 다 외웠어. 뭐 여러분들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제. 응?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제복을 입고 칼 차고 수업했다. 이게 뭐죠? 무단 통치의 모습이죠. 1910년대죠.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게 뭐죠? 1924년이죠. 그렇죠? 1차 조선경영이 공포되었다. 이게 몇 년이에요? 1911년이죠. 그렇죠? 3번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배제학당은 몇 년? 1885년, 이화학당은 1886년.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면 4차 조선교육령이네. 그럼 이건 4차 조선교육령이니까 몇 년이야? 43년이네.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치? 사실. 그치? 근데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를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지.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문제를 낸 사람이 해버렸지 그냥. 이런 문제가 많아. 어저께 발표난 거 봤어? 우제전법? 우제전법 소송 걸었는데 결국 이겼죠. 그래서 우제전법은 고구려에도 있는 거야. 제가 제 해설 아마 서울시 작년 3월 해설 보면 제가 해설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의 우제전법이 없다고 정답이 발표는 됐는데 이게 만약에 정답이면 나의 20년 강의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아. 지금 뭐까지 생각을 못한 거야, 미처. 태형을 생각을 못한 거지, 이 사람은.
태형은 언제부터 쳐지는 거야? 12년부터 치는 거라니까? 조선 교육령이 공포될 때잖아. 그럼 이건 11년 아니야. 조선 교육령이 공포된 건.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었다 이런 맞지. 근데 공포된 거는 11년 아니야?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의 제기를 했거든. 근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교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준 대로 하고 이거는 답이 없다고 해야지. 표정 왜 그래?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다시 한번 태형령 몇 년? 12년.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된 거 몇 년? 11년. 이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적어도 12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걸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거지. 왕짜증. 그래서 왕짜증. 우리 우제전법 문제 그거 정정 좀 할까요? 어저께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그 합격자 발표 다시 난다고 그러죠? 이미 임용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나를 그렇게 짜증나게 하더니 50페이지 5번에 있어요. 50페이지 몇 번? 5번에. 거기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의 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우제점을 통해 승패를 예측하였던 나라는 뭐다? 부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정답 없음이야. 알겠어요? 어저께 법원 판결이 나왔어. 이런 게 많아. 내가 해설하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맞아요. 경세유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경세유표는 중앙통치행정개혁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중앙과 지방을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7급 문제 보면 자료에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개혁서로 이렇게 나와 또 자료에는.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이 시향 우제전법 씨만. 그래서 1년 내내 우제전법을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부여만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또 가르친 거 아니야. 그 문제 낸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국사가 왜곡되고 있잖아. 정신병자 같은 새끼냐. 죽방을 때려야 돼 아주.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 수로 문제. 잘 보세요. 아까 전에 3번 문제가 이게 답이 없음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 법령인데 이게 뭐 되던 시기?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이거 태형령이죠. 그럼 이건 몇 년이야? 1912년부터. 이게 시행되던 시기니까 언제야? 1920년 아니에요? 20년에 폐지되니까 태형령은 문화통치 가면서 사이또라는 총독이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부임하면서 1920년에 태형령 이런 거 다 폐지되거든요. 회사령도 폐지되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회사령은 언제 공포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야.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얘는 뭐 정신 나간 거죠. 이거 고르면 1906년이에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시기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몇 년이야? 1908년에 동척이 만들어지죠. 이래서 일제시대 문제가 이래서 다 날아가는 거야. 감으로 풀면 한 문제도 안 풀려. 공무원 일제시대는. 응?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거죠. 누가 대통령이었어? 이상설이 대통령이었죠. 이게 191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